지난 시간에 헛소리와 망상을 토대로 나불대는 연애학 개론 세 번째죠. 웬만하면 외모편, 남녀 유형편을 보시고 따라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잠깐 앞에 했던 거 정리하면 우리가 앞으로 만날 이성은 크게 내가 마음먹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 각을 봐야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꼬시기 힘든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실 거라고 말했죠. 이성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거의 무조건 부딪히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의 남자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좀 더 매력적인 남자의 여자라는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나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신빙성 1도 없는 그냥 개소리를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제 말이 맞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 화면 속 아저씨가 35년 살면서 느껴온 경험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라 굉장히 주관적이고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영상이라는 점 반드시 숙지하고 가볍게 보세요. 목표 지향점을 좀 세워봅시다. 물론 앞으로 다음에 만날 남친 여친이 마지막이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닌 사람이고 그럴 확률이 훨씬 높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이 몇 살이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내가 헤어지든 만나든 어떤 매력을 갖추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옆에 둬야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이 있거든. 여자아이 하나를 잘 키워서 좋은 곳에 시집 보내야 하는 게임인데 그 과정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어떤 교양을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정해야 돼. 인생도 이거랑 똑같아. 연애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앞으로 나한테 맞는 내 수준의 최대한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프린스 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략법을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다면 좋겠죠? 제가 권장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마지막 남자 여자와 알콩달콩 하는 그 모습은 건실하게 내 몸과 정신건강 최대한 건강한 모습으로 상대방 남자 여자도 몸과 정신을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모습이 서로에게 이성으로 보인다 정도의 최소 조건은 수렴하되 반드시 타인의 시선에서 와 잘생겼다 예쁘다 하는 평가들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이 관계에 날먹하지 않는 같이 노력하고 비틀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걸 최종 목표로 잡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연애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알려드리는 영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존잘 존예, 훈남, 이상형, 설레는 사람 꼬시기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영상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들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걸 해치는 사람과는 안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고정으로 받고 모든 관계를 잘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 기준은 내가 평소에 자기 관리하는 기본 패턴, 운동하고 이런 것들, 개인적인 공부 이런 거, 일, 상대 이성 때문에 정신적 피로감,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러한 기준들을 여기선 절대 기준이라고 치환해서 표현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마음먹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일 때는 어떤 식으로 경험을 하는 게 조금 괜찮은가. 당연한 말이지만 외모로 남자 여자로 안 보이면 시작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성으로 안 느껴지는데 이 사람과 키스하고 손잡고 침대에서 으랴하면 정신 스트레스가 반드시 오겠죠? 절대 기준에 반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앞전 영상에서 말했듯 이런 유형이 내가 그리는 이상형의 기준에서는 승에 차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 그런데 연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흘려듣지 말고 잘 새겨두세요. 나한테 표현하는 거, 뭔가를 해주는 거, 내 말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그리고 분명히 이 행동들 중에 내가 좋게 보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건 너무 부담인데 오버하는 것 같은데 같은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개인 사정 이해해주고 나는 너 하는 거면 다 좋아 괜찮아 마음대로 해 이런 것들은 좋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런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나 예쁘지 예쁘다고 해 오빠밖에 없지 하는 느낌의 평가 강요하는 모습, 자기가 나 보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꼭 보면 안 돼? 계속 떼쓰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아 피곤하다를 느낄 겁니다. 다른 것도 많을 거야. 일단 절대 기준에서 위배되는지 체크를 하세요. 상대방의 호의가 내 몸을 돌볼 시간을 줄이게 만들고 자주 만나야 해서 내 시간을 빼앗길 이런 것들도 다 포함입니다. 과한 표현과 애정에 내가 부담스러움으로 정신이 불편하다. 그리고 이게 대화에도 안 풀리고 지속될 것 같다. 이야기에도 씨알도 안 먹힌다. 그때는 헤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면 좀 과감하게 해도 됩니다. 그럼 결혼 정년기 나이가 좀 있으면요? 이거는 좀 뒤에서 따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패턴의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과 말을 잘 새기고 있으라고 했죠 아까? 분명히 내가 좋다고 생각한 모습, 내가 짜친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있죠? 나중에 내 모습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 설레고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나올 수 있는 그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겪었던 불편함. 그걸 언젠가 상대방도 나 때문에 느낄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하트가 넘칠 수도 있잖아. 보통 끼리끼리 만났는데 끼리끼리 매력 체급이 만족이 돼버렸을 때 사실 가장 이상적인 연애긴 한데 이때는 서로 과해도 조금 상관없을 거야. 근데 이때 기억할 건 반드시 이게 초장부터 가능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매력에 만족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사람과 끝나더라도 다른 사람과 모두 이런 식으로 연애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알콩달콩함이 좀 뒤에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인지를 해야 돼요. 이런 알콩달콩함은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연령이 다 다르겠지만 혈기왕성한 20대라고 가정하면 보통은 1년인 것 같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서로에게 편하고 익숙한 날이 오거든요. 이때 드는 생각, 권태기, 마음이 변했나? 서로에 대한 설렘이 더하다. 이런 감정들이 올 거거든. 사실 원인은 천차만별인데 내가 얘를 마지막으로 다른 남자 여자 못 만나나 하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오래 만나오면서 무언가의 단점들이 보이는데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서로 싸움이 똑같은 걸로 잦거나 남친 여친이 뭐 외모나 몸매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거나 열거하자면 너무 많을 거야. 제가 다 다룰 순 없어요. 근데 판별하는 기준은 쉬워. 내가 이 사람과 만나고 있을 때 절대 기준에서 위배되면 그만두는 게 맞아. 정신과 육체를 돌보는데 침범당하면 그리고 그게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똑같은 이유로 계속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똑같은 걸로 싸우고 말해도 고쳐지지 않아. 얘랑 결혼이라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정신적 고통이죠? 그러니까 잘라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자기 관리하는 게 방해되면 육체적 침해죠? 잘라야 하는 거야. 절대 기준을 지키는 전제로 연애를 해야 한다는 기조만 잘 지키면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효율적인 연애 경험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개념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다는 건 아니야. 그냥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말하면이야. 이것만 잘해도 마음먹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연애했을 때의 경험을 꽤 유의미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꼬시기 힘든 사람이랑 마주했을 때 어떻게 연애 경험을 해내야 하는가를 말하겠습니다. 보통 설레는 사람일 경우가 많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나만 그럴 때 상대방은 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정답부터 박으면 이 유형의 사람과는 거의 90% 이상 마지막에 꼴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쳐가는 징검다리로 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어쩔 수 없어. 보통 이 유형은 매력 체급이 나보다는 웬만하면 높을 거예요. 근데 미치겠지.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고 혹시 모르잖아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상형에 가까울 남자 여자일 텐데 경험 차원에서 이런 사람과 어떻게 잘해보려고 뭔가를 해보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검다리가 한두 번 돼보는 거 나쁘지 않아. 연애를 해서 좀 힘든 경험을 할지라도 혹은 그냥 까여보기라 할지라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상처를 받아야 해요? 메타인지에 굉장히 도움이 돼. 이 정도 되는 남자 여자에게는 내가 야랄 똥꼬쇼를 해도 마지막 사람이 될 수는 없구나라는 걸 빨리 알수록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안 피곤해요. 슬롯 모션이 있는데 777 이거 잘하면 나올 수 있겠는데 하면서 돌리는데 한 번도 안 해보면요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눈을 두겠지. 미리 젊을 때 1000번을 미리 돌려봤어. 확률이 0.00001이라고 나이 먹고 아유 안 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설레지만 꼬시기 힘든 남자 여자랑 메타인지 할 정도의 맛만 보고 중독되지 않을 수 있는가? 절대 기준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하면 돼요. 육체와 정신을 가꾸고 유지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만 노력하시면 돼요.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훈훈하고 매력 넘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절대 기준을 유지하면서 다가가고 표현하고 약속 잡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러면 가능성이라도 있어. 내가 할 것들 절대 기준을 항상 지켜낸다. 내가 1순위란 뜻이야. 그 새끈빠끈한 남자 여자보다. 왜 이 남자 여자 답장이 없지? 500번 고민할 시간에 운동하고 있으란 뜻이야. 내 할 공부 일하고 있으란 뜻이야. 그런데 이 설레는 사람이 내가 존나 비틀어도 애매하게 나와. 너 같은 애 처음이다 귀엽다 이런 소리 나한테 하긴 하는데 약속 제안하면 거절해. 어느 날 지 외로워서 심심하다고 보자고 하는 지 멋대로인 타이밍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체크를 해봐. 내가 오늘도 자기관리 했는가? 할 일 다 했는가? 거기에 맞춰서 이 설렘 이성을 볼지 안 볼지 판단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할 거 다 했어. 되면 튀어나가셔도 돼요. 안 되면 지금은 좀 그렇고 다른 날 괜찮아? 이런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야. 설레는 상대가 나는 그때는 좀 하면 버려. 절대 기준은 무조건 중요해. 그리고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 또 위배되죠? 내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되지? 버려. 그 여자 그 남자와 이제 끊긴 걸 생각하면 더 괴로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붙잡고 있으면 도트딜로 영원히 뒤질 때까지 맞는 거야. 끊어내면 당장 한 대 맞고 끝나. 뭐가 더 절대 기준의 타격을 덜 입을까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야.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런 사람하고 연애에 성공했어. 그럴 수도 있거든. 정신
바짝 차려. 이 남자 여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주고 싶을 거야. 이 사람과 옆에 있을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본인이 느낄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표현의 온도 차이로도 느낄 수 있을 거고 하는 행동이 나만 주는 것 같은 그런 서러움도 느껴질 거야. 분명 상대방에게 섭섭할 거고 이게 폭발할 수도 있죠. 결론만 말하면 폭발 안 하는 게 맞다 이건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매뉴얼로만 살아. 폭발하시든 안 하시든 무조건 연애 경험으로 얻는 것만 있으면 돼. 아, 상대방과 내가 마음이 같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미와 헌신을 줘도 달갑게 받지 않을 수 있구나. 이걸 인지만 하면 돼. 이전에 말했던 유형 있죠.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상대와 경험이 있었다면 빨리 통찰되겠죠. 그때 나를 좋아했던 그 녀석, 그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느꼈던 부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걸 느끼겠구나. 내가 그때 이 여자 남자한테 차라리 이런 행동 안 했으면 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진 않나.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앞에 이런 경험을 안 해보고 딱 이 경험만 하고 계신 거라고 해도 매력 체급의 차이로 인해 서로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다를 인지만 하셔도 이 사람과의 연애 경험은 꽤 유의미합니다. 꼬시기 힘든 사람과 좀 설레는 사람과의 일방적인 연애에도 거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해. 절대 기준. 내 몸과 정신을 가꾸는데 방해가 되는 순간이 오면 끊어야 합니다. 아마 힘들 거야. 이 사람 너무 좋고 내가 만났던 남자 여자 중에서 제일 훈훈한데 놓치기 싫겠지만 대부분 이 케이스는 내가 징검다리야.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내가 압도적으로 계속 높은 게 유지되면 거의 100%야. 그리고 괜히 먹는 것도 잘 안 들어가. 이 사람이 떠날까봐 끝날까봐 운동도 뭐 잘 의욕이 안 나. 하루 종일 이 사람 때문에 뭔가 일도 안 잡혀. 버려야 돼. 썸이라면 연락처 지우고 그냥 다시는 만나지 말고 연애라면 헤어져야 됩니다. 이게 꼬시기 힘든 사람과 엮였을 때 연애 경험을 유의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기억하시면 좋은 게 내가 이상형 남자 여자랑 연애했다고 그게 내 평균 만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일단 만나볼까 하는 징검다리야. 메타인지 정착 생각해야 할 보통 30대 시기로 가면 징검다리라는 개념이 없겠죠. 마지막 남자 여자를 찾을 거니까 대부분 이 설레는 상대도 20대야. 나 좋아하니까 만나볼까? 겠지만 어느 기점에서는 쳐다도 안 볼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 내가 결혼이나 이제 진지하게 마지막 남자 여자를 찾아야겠다는 기준이 섰을 때는 이 설렘에 속아서 꼬시기 힘든 이 케이스의 이성에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마지막 남자 여자를 찾고 싶은 입장이야. 설레는 이성을 알게 되고 호감을 가졌어. 한두 번 찔러보면 이 사람이 꼬시기 어려운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이 나와. 혹은 연애 초입 때 한두 달 지나보면서 느낄 거야. 내 절대 기준이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위배되면 버려야 된다는 뜻이야. 상대 이성도 어차피 날 버릴 거고. 여자가 30대인데 남자 20대 연하 만났을 때 남자 거의 90% 이상 결혼 안 합니다. 20대에는 무조건 웬만한 여자는 거쳐가는 징검다리야. 난 지금 징검다리가 안 된다라는 시기면 상종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설렘에 속으면 안 돼. 특히 결혼정년기 여자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견적 봐야 꼬실 수 있는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가. 이 케이스의 남녀는 보통 30대에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대에는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20대에는 설렘 찾을 때라서 꼬시기 힘든 매력 있는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게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사회생활하면서 30대로 넘어왔다면 절대적 설렘을 내려놓은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오거든. 이때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첫인상 괜찮네? 어떤 사람인지 좀 볼까? 이런 케이스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질 때가 오는 거야. 이 정도면 좀 덜 설레도 알아보지. 딱 이 느낌. 이때는 어떻게 경험하면서 넘기는 게 맞냐? 연령 상관없이 말할 건데 그냥 20대 분들은 이런 케이스의 남자 여자 같다 하면 크게 기대하지 말고 가볍게 가시고 30대에는 뭐 해볼 수 있는 만큼은 해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가가고 어디까지 절제해야 돼? 사람마다 되게 애매하게 다가오는 부분일 거거든. 킹치만 우리는 이럴 걸 대비해서 앞에 대전제 절대 공식을 세웠죠. 절대 기준에서 위배되지 않는 선안에서만 노력하면 돼. 치트키야. 물론 이 남자 여자 알아봐야지 하는 마음이거나 연애 초입이면 일단 연인으로 지내보면서 서로 보자 뭐 이런 느낌이겠죠. 설렘은 좀 덜 할 테니까. 이런 사람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절대 기준을 지키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자기 관리하고 이 사람이 크게 호감이나 반응 없어도 나도 알아가보는 중이니까 그냥 뭐 나도 내일 하고 있지 하면서 잘 넘어가거든. 그런데 살짝 주의해야 될 건 서로 너무 무미건조해. 그냥 딱 할 말만 하고 만나지는 거 뭐 정도만 되고 역시 20대처럼 무리해야 하나 싶을 때 선을 잘 지키면 돼. 내 마음이 이 사람 때문에 미치고 그 정도는 절대 아니야. 한번 잘 돼보고 싶은데 슴슴하니까 내가 더 다가가볼까 해서 나오는 그 오바가 있거든. 그걸 주의하면 돼. 갑자기 뭐 남친 코스프레, 여친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때는 그냥 페이스대로 내 일과 보내고 남는 시간에 이 사람과 연락도 될 수 있으면 하고 아직 썸이라면 연락 같은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모습들을 잘 지키면 된다는 소리예요. 좀 천천히 서로 조심히
해보다가 뭐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유형의 이성과 만났을 때 들이대는 수칙. 남자들은 그냥 내가 절대 기준에서 내 정신이 포기 안 할 때까지 그냥 담백하게 이 여자랑 약속 잡고 톡 담백하게 하고 한 달 안에 진지하게 만나자고 제안해 보시면 됩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왜 이 남자 손톱이 없지? 관심 없나?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만나지면 내가 더 알아가 보자. 그런 의사를 남자한테 밝히고 남자가 안 하면 내가 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남자한테 언제 볼까요? 혹은 좀 생각나는 말 뭐 주저리 하시고 썸 때는 연애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냥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간봐야 하는 상대이면. 그리고 항상 매너를 지키는 자세. 급하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하고 그 상대방 각자 안에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한두 달 안에 그 결과가 나오냐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과 있으면 내 절대 조건도 지켜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네. 서로가 그렇게 되는 걸 확인하면 연애해볼 만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서로 알아보다가 간보다가 이 절대 기준을 벗어나는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한다. 그럼 그냥 흐지부지 끝내면 돼요. 이때까지 세 가지의 유형과 이런 사람들과 연애할 때 어떻게 자세를 취하면서 경험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제 뇌피셜로 짜부려봤는데 말하다만 마음만 먹으면 꼬실 수 있는데 내 절대 기준도 안 해치고 있는데 내가 하필 정착을 해야 되는 30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있었죠. 자, 우리의 목표가 뭐였죠? 다시 상기해볼까요? 어떤 경험을 했든 마지막에는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남자 여자와 알콩달콩하는 모습으로 지내는데 그 모습이 건실하게 내 몸과 정신 최대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면서 상대방 남자 여자도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모습이 남자 여자로 보인다. 그 정도 최소 조건 수렴하되 반드시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를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이 관계에 날먹하지 않는 같이 노력하고 비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좀 덜 설레더라도 내가 정착을 해야 되는 기준이라면 내 이상형에 좀 근접하지 않더라도 좀 깊게 만나보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보통 이게 수렴하고 이 기준을 제 말이 아닌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으려면요. 내가 사랑도 받아봐야 하고 그 사랑이 과한 건지 나를 해치는 건지 판단도 해야 되고 내가 설레는 기준만 쫓다가 개같이 박살도 나봐야 되고 그러면서 메타인지하고 안 설레면 어때? 남자 여자 구실하고 느껴지고 마음 편하면 된 거지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거든. 물론 이런 사람이 내 이상형 설레는 사람이면 물론 좋겠죠.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결국 좋다고 봐요. 제가 이때까지 이런 유형사의 사람을 경험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몇 명을 여러분들이 스쳐가야 너무 설레는 거에 집착하지 않고 나한테 맞고 나한테 좋은 남자 여자라는 이성적 판단을 하시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론은 누구나 알지. 근데 결국 경험을 해봐야 제가 말한 게 와닿을 것이다. 그리고 설렘, 내 이상형은요. 이것까지 충족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소수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내가 만나는 상대의 이성의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보는 눈을 기르는 그 경험을 빨리 하셔라고 여태 주구장창 길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 대충 연애 경험하면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연애 찾아가라. 이거잖아, 결론은. 좋은 사람이고 싶어, 나도. 이렇게 점점 그래도 내실이 탄탄해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잖아. 나의 내적 매력은 어떻게 갖고요?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개선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겉모습이야. 뭐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내적 건강함이 챙겨지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노력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 방향이 착하고 자상한 남자 여자가 될수록 좋잖아. 호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진정한 의미의 착하고 자상할 수 있는 여자 입장에서는 현명한 여자, 남자 입장에서는 든든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요. 기회가 있다면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